저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 자리를 뺏을지 않을까. 잇따르고 있는 군 고위층의 숙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고위층을 숙청함에 따라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스스로 파열되고 붕괴되는 그런 그 혼탁한 혼조 양상이 앞으로도 더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제 뭐 내부 총질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년도 총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시야를 멀리 그리고 넓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만 별도의 무슨 이렇게 독립변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수출해야 먹고 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해외를 나가서 교류를 해야만 또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변화상 제가 이제 많이 갔던 데가 미국 워싱턴이고 동부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을 하던 국회의원 하던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네? 뭐 진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개미 새끼들끼리 뭐 지들끼리 뜯고 싸우고 물고 해도요. 저것들끼리 뭐 지들끼리 저러고 있네. 이렇게 보고요. 정말로 벌레 취급하듯이 합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드리면요. 미군 병사 한 명의 목숨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우리나라는요 이시조선의 그 망국의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노비근성, 노예근성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정치가 제일 그 하위가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 썩어 빠진 정치가 가장 상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들의 생각을요 받고 거기에 그 패닉 상태로 몰고 가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일상에서 각자의 삶도 있고 직업도 있으실 거고 또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은 저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거 때만 되면은요. 선거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노비, 머슴놈, 하인놈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하인놈들을 머슴을 뽑아놨던 이 자식들이 지금 주인만이 국민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업신여기고. 주인마님인 국민을 갖다 개똥으로 알죠.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 뭐 정치가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된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얘기를 하면요. 이 나라에선 정치가 없어져야지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현실에서 가능할지 안 갈지 모르지만 여의도라고 하는 전 그 썩어 빠진 그 정치 건달들 있죠? 정치 불황자들 저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정말로 품격 있고 정말 훌륭한 나라로 저는 변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 얘기를 좀 돌아가서 최근 그 미국으로 망명해서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민해방군의 전 출신인데 요성 야오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로켓군의 참모총장인 그 손근명, 손진밍이란 사람과 부사령관 리전광, 리传광 이 두 사람, 즉 총 참모총장과 부사령관이 둘 다 지금 연행이 됐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의 도중에 끌려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소식을 홍콩에서 발간하고 있는 명보, 밍바오 역시 이 손금평 참모총장과 또 리정광 부사령관 그리고 이전 사령관 주아뇽, 쪼야닝 그리고 전 부사령관 출신으로 현재 중국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센터 사령관을 하고 있는 리준이라는 이군이 연행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홍콩 명보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명보에서는 군수장비 비리와 관련해서 방산기업 고위 간부 다수가 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혹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해방군 내부에 대한 반부패 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되죠. 이 리창이 저장성 시찰을 하였는데 그 관영 언론 보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에서 고위 관리가 내려오게 되면 이 시찰하기를 할 경우에 이 수많은 이 지방 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이 나와서 옆에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위 코맹맹이 소리하고 이제 교원 영색을 부리고 아첨을 좀 떨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 정부의 고위층 인사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리창 총리의 권위가, 리창 총리의 영향력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혹은 아니면 곧 조만간에 시진핑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현재는 당 서열 2위입니다. 2위인데 이렇게 최고위층의 인사가 왔는데 지방정부의 고위층의 인사들이 나오질 않았다? 옆에서 배석을 안 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리창 총리 권력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좀 무슨 불길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요, 중국의 당기율 검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중기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앙纪律检查委员会 해갖고 당기율 검사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 안테나에 포착이 되면요, 보통 우리가 쌍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요. 쌍괴가 뭐냐면요, 궤도란 얘기고요. 열차의 그 레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쌍괴, 켤레로, 복수로 이렇게 평행해서 나란히 지금 기차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불로다가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조사할 때는요, 감금을 시키고요, 독립별채 내진 지하실에 갖다 놓고 아주 취조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와 검문이 병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당 간부들 내지는 군 장성들을 잡아다 조사할 때는 반드시 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거를 하고 있는 그 부서의 파워가 어찌 보면은 현재도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중공의 매체, 선전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당 서열 5위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제1석인 차이치라고 하는데, 이 차이치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의 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또한 홍콩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진핑이가 직접 임명했던 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전랑 늑대 외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친강 외교부장이었죠. 이자가 지금 어디론가 사라지고 떨려났어요. 그리고 정치국까지 출세해서 꼴값 떨고 있던 왕이라고 하는 놈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지금 복귀를 해서 지금 외교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했던 리샹푸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지금 해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자기가 신임을 해서 주변의 중요한 자리에 포석을 해서 앉혔던 그러한 주변 인물들을 뭔가 불만을 품고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그만큼 시진핑이 현재 3연임을 해나가면서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칭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도 쫓아냈고 또 리샹푸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도 해임해서 이제 시진핑이가 스타일이 많이 구겨졌죠. 이렇게 체면을 구기게 된 시진핑이 이제는 더 이상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창 현재 총리를 아마도 유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매번 정부가요, 중국은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 당대회를 통해서 5년 임기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후 5년 동안 통상 총 7번에 걸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그래서 중전회, 이걸 전체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전회인 일중전에는 당대회 바로 다음날 소집이 되어서 지도부의 주요 인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중전에는 당대회가 개최된 그 다음 해, 그리고 삼중전에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 1년 만인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에서 중요한 회의 성격보면 몇 번째 전체 당대회 3중전회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3중전회가 앞으로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집권 3기가 2022년도 10월 달에 출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3기 지도부의 3중전회가 올해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아직 일정조차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거주하고 있는 중남해, 수뇌부가 거주하는 곳이죠. 중난하이라고 하는데, 이 중남해 내부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권력 속성상 이 여러 명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이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들이 늘 내부적으로 이 권력 투쟁 그리고 타협, 이런 게 투쟁과 타협이 계속해서 이렇게 태제, 엔티태제, 다시 정반합하는 식으로요. 이런 게 반복되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요. 자, 시진핑이가 측근들을 지금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차이치 같은 제1석이나 아니면 리창 같은 총리 등 이런 측근들과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 반목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켓군 사령관들을 대거 수청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반부패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의심, 저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 자리를 뺏을지 않을까, 나의 자리를 뺏고 나를 축출해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게 비롯됐다는 게 이게 지금 보다 정통한 중국 내부에서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당나라의 예언서 추배도라는 게 있었죠. 활을 든 군인이 후문으로 궁에 들어간다. 또 철판도에서는 하얀 깃털을 가진 5번째 새가 산 중턱에 부딪혀서 죽는다. 이런 그 민간에서 내려오는 마치 우리 그 도참설 같은 그런 예언들이 지금 퍼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소문들이 풍문으로 떠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풍문 때문에 시진핑이가 신경을 극도로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중국 내부 또 홍콩에서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로켓군 사령관이 지금 제거됐어요. 로켓군은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 불화자에다가 전자, 앞전자 위에 대죽변이 있는 건 그렇습니다. 후어젠이라 그러는데 이 화전군 바로 불화살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살을 가진 로켓군, 화전군이 후궁, 황궁의 후문으로 들어와서 이 백두옹, 흰 털을 갖고 있는 영감쟁이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거된 로켓군 사령관 이옥초, 리위차오가 되겠는데 이 리위차오나 아니면 국방부장 리샹후 이런 사람들의 제거가 진짜 이유는 활을 든 군인, 즉 모반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시진핑을 제거할까 봐 겁이 나서 미리 사전에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